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자주 회자되곤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이야기 중 하나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외진 시골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일입니다. 이야기는 한 젊은 대학생이 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을 방문하면서 시작됩니다. 대학교에서 기나긴 학기를 마치고 방학을 맞이한 승현은 도심의 번잡함을 피해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있는 할머니 댁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 마을은 산과 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했지만 마을 주변에 오래된 전설과 괴담이 떠도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댁에 도착한 첫날 밤, 승현은 오랜만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마을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은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좁은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을 외곽으로 이어지는 길을 밤에는 피하라고 말했지만 승현은 어린 시절의 모험심을 되살리며 그 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숲속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 여겼던 것이 점점 사람의 속삭임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승현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길을 밝혀주는 달빛이 있었지만 숲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숲속 깊은 곳, 승현은 오래된 폐가를 발견했습니다. 집은 이미 오랜 세월을 이겨낸 듯 낡았고 문은 조용히 열려 있었습니다. 승현은 그 안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안은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지만 예상외로 중심 벽면에는 깨끗하게 유지된 낡은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 표정은 어디서 많이 본 듯 낯익었습니다. 그 순간 집 안으로 들어오던 바람이 멈추며 현관문이 콩 하고 닫혔습니다. 승현은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집을 나서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공포심이 엄습해오는 찰나 갑자기 사진 속 인물들이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승현은 그제야 사진에 찍힌 인물들의 표정이 무엇을 뜻했는지 알아챘습니다. 그건 공포와 혼란에 빠진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어느새 사방이 어둠으로 휩싸였고 승현은 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집 밖으로 나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식은땀으로 축축한 그의 손에 닿은 것은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승현이 사진을 가까이 당기자 그 뒤에는 지하실로 통하는 숨겨진 문이 드러났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그는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더욱 음산하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으며 전구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첫 장에는 이곳에 들어온 자 살아서 나갈 수 없다라는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승현은 몸서리쳤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글에는 이 집에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곳은 과거 누군가에 의해 끔찍한 실험이 진행되었던 장소였고 그 결과 실험에 참여한 이들이 모두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멀리하게 되었고 괴이한 이야기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승현은 일기장을 덮으며 이곳을 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렵게 지하실을 빠져나와 다시 거실로 올라왔고 누군가 보이지 않는 힘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승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로 뛰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지만 그들은 아무도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다만 할머니만이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심해야 한다고 했잖니. 그 집은 오래전에 사람들에게 잊혀졌어야 할 곳이란다. 그날 이후 승현은 다시는 그 마을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가끔씩 어두운 밤 가로등 불빛이 비치는 좁은 길을 걸을 때면 그는 그날 밤의 그 집과 사진 속 얼굴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설마 아직도 그 집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까요? 그리고 누군가가 또 다른 이야기를 쓰러 그 집에 발을 들이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지영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 지영은 항상 학교를 마치고 나면 친구들과 함께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숲으로 놀러가곤 했다. 그 숲은 주민들 사이에서 귀신이 나온다라는 소문이 돌 만큼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으나 아이들에게는 그저 모험심을 자극하는 장소에 불과했다. 어느 가을밤 지영과 그녀의 친구들은 그 숲에서 숨바꼭질을 하기로 했다. 날은 금방 어두워졌고 달빛이 간간히 비치는 그 숲은
한층 더 신비로워 보였다. 지영은 순례가 되어 친구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여러 명의 친구들을 찾았지만 아직 몇 명이 더 남아 있었다. 그때였다. 숲 깊숙한 곳에서 작은 불빛이 아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호기심에 이끌린 지영은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불빛은 낡은 등불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등불 아래에는 허름한 옷을 입은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고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 도지영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지영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영을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어딘가 불길했다. 나는 여기서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단다. 할머니가 말했다. 내가 오늘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기쁘구나. 그 순간 지영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기운에 사로잡혔다. 아무리 몸을 움직이려 해도 몸은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조용히 지영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이 숲에는 오래전부터 슬픈 전설이 있어. 이곳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은 영영 돌아오지 못한단다. 어느새 숲 주변은 안개로 가득 차 앞을 볼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지영은 머릿속이 하얘지고 공포에 휩싸였다. 안개 너머로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지만 정작 지영은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할머니는 이내 등불을 들고 일어서며 말했다. 너도 이제 이 숲의 일부가 되어야지. 나와 함께 가자. 그러자 모든 것이 사라졌다. 안개도 할머니도 그 소리마저도. 지영은 정신을 잃었고 다음 날 아침 친구들에 의해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 의식을 되찾은 지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본 것, 들은 것 모두가 꿈이었길 바랐다. 그러나 그날 이후 지영은 그 숲을 다시는 찾지 않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뒤 그 숲은 개발로 인해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에서 공사가 시작될 때마다 누군가가 실종된다는 소문이 계속해서 돌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숲에 무언가가 남아있다고 믿었고 이 모든 것이 그 소녀 지영의 이야기와 무관하지 않을 거라 수군댔다. 지영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었고 가끔씩 그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아마도 그녀 혼자만이 트라우마일 수도 있었지만 혹시라도 그곳에 무엇인가가 남아있다면 누구도 그 진실을 알 수는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어느 평범한 도시에 위치한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된다. 이 아파트는 1970년대에 지어져 한때는 많은 가정들이 살았던 곳이었으나 점점 사람들이 떠나고 현재는 거의 폐허에 가까운 상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진주 아파트라고 불리는 7동 건물에는 이제 들어가려는 사람조차 없는 상태다. 이유는 단 하나, 그곳에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민수는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 오래된 건물의 구조와 역사에 큰 흥미를 갖고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인터넷을 서핑하던 중 우연히 진주 아파트에 관한 글을 보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목격된다고 했다. 호기심이 많은 민수는 그런 이야기에 쉽게 흥미를 갖게 되었다. 그는 곧 친구인 지훈과 함께 직접 그곳을 탐사하기로 결심했다. 하루 늦은 저녁, 민수와 지훈은 철수한 주민들로 텅 빈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진주 아파트의 입구는 높은 철문으로 굳게 잠겨 있었지만 민수는 주변을 돌아보다가 옆에 무너지려는 담장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단지 안은 을씨년스러웠다. 해가 지고 나니 외발 자전거를 탄 어린아이의 그림자가 벽에 아른거리는 듯하더니 사라졌다. 민수와 지우는 각자 플래시를 준비해 건물 내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1층은 비어 있었고 별다른 점이 없었다. 엘리베이터는 작동을 멈춘 지 오래지만 다행히 계단이 있어 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 2층에서는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고 3층에서는 누군가의 작은 웃음소리가 복도 끝에서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은 긴장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4층으로 향했다. 4층에서는 한때 누군가가 살았던 듯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일부 방은 아직도 낡은 가구와 개인 소지품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방들마다 거울들이 놓여 있었는데 마치 무언가를 비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처럼 보였다. 민수는 거울 중 하나가 희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고는 유리에 손을 대보았다. 순간 거울 너머로 차가운 손이 그의 손을 잡았다.
놀라서 손을 뗀 민수는 지훈을 돌아보았다. 지훈도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듯했다. 여기 좀 이상해. 우리 나가는 게 좋겠어. 지훈이 말했다. 둘은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며 건물을 빠져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출구가 가까워질수록 건물 전체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돌아오지 마. 돌아오지 마. 등 처량한 소리였다. 밤의 냄새가 진하게 배어있는 바깥으로 겨우 빠져나온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아파트를 뒤로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빠르게 그곳을 벗어났다. 뒤늦게 민수는 그날의 일이 너무 생생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터넷을 통해 조사를 더한 결과 진주 아파트에는 한 가족이 과거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 생을 마감했던 사연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그곳의 마지막 거주자였던 아이는 거울에서 또래를 찾아 손을 내밀곤 했다고 한다. 민수와 지우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아파트에서 탈출할 때 들었던 그 목소리는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들은 그 사건을 계기로 오래된 취미를 접고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그들은 진주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을 평생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되었다.